안녕하십니까. 종합시장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흠정 청안 대음 자식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만주 문자를 좀 본격적으로 좀 기초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자두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었는데 이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이 문자, 만주 문자만 이렇게 소개해주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문과에 해당되는 한자를 또 찾기도 좀 어려웠고, 또한 이 책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필체도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 필체들을 좀 모으고 또 거기에 이제 이 해당되는 이 글자에 대한 이 음가들 한자로 나와 있는 그 음가들을 찾던 중에 마침 이 12자두를 소개해주는 이 귀중한 책인 이 흥정 이 청한 대음자식이라는 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12자두에 나와 있는 그 한자들과 함께 또 음가들을 비교할 수가 있고 그 한자를 가지고 또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음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을 이제 음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고 한자가 우리의 이제 한자의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알파벳 표기를 보면서 해결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동문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이 천축 잠오보를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책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청나라에서 이 음운학이 굉장히 좀 뛰어난 것이고요. 또 이 소학류의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단계의 수많은 책들 1체, 2체, 3체, 4체가 만들어지고 5체가 만들어졌으니 그 학문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학문의 가장 또 이제 이런 기초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이 12자두에 대해서 이 많은 이 참고 서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무심코 봤기 때문에 그런 진면목을 나올 수가 없었고 이 오지정부가문 공부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 12자두의 그런 이제 가치를 좀 새삼스럽게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12자주를 소개하던 책들을 좀 종합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부족한 점들, 이 음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 학자들이 밝힌 그 음가를 또 이렇게 알파벳 표기를 해가면서 또 이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들의 이런 수준도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책에는 이제 이렇게 제1자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1자두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주문자에서 많이 봤을 아가 이제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책들이 많고, 또 이제 손으로 써는 이제 필사본을 보면은 흘림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좀 상당히 좀 가는 편으로서 흘려 쓰는 이 필체가 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체를 모아서 우리가 또 따로따로 그 필체를 공부할 게 아니라 두 가지 필체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수많은 원전의 작품이 있는 이 만주 문자의 작품들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에 아를 잘 봐주시고요. 발음으로 이제 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음으로 이제 이렇게 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이제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문자를 서술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배웠던 천축자모보의 양식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축자모보의 그 양식은 아무래도 이제 범어 문자를 소개하는 범어 문자의 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2자두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만주 문자 본연의 그 문자를 소개하는
문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천축자모보와 또 이런 이 시비자들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만주문자로 써져 있는 많은 서적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 한자의 그런 부분들도 좀 능력을 배가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또 한자로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자를 또 소홀하게 보면은 또 그 학문의 진면목을 또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자를 동원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한자로 아가 되어 있고요. 독, 여, 육, 마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육처럼 읽으라고 되는데, 실제 이제 발음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 발음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한자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먼저 써 있는 알파벳의 음가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음가가 이제 여기 알파벳 음가, 그리고 이 알파벳 음가가 이제 만주문자와 정확히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발음으로 읽는 그 한자의 발음이 이 책에 있는 그 본래의 자기들이 이제 원했던 그 발음과 우리가 있는 발음이 이제 현실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알파벳 표기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표기가 중요한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 육자처럼 읽고 또 운이 이렇게 마운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에 있는 글자를 찾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운에 대해서 이제 운서를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또 시대별로 나와 있는 수많은 문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우문학의 학문들이 일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더 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체를 보시면서 이 필체들도 한 번씩 써보시고, 또 눈으로도 써보시고, 또 손으로도 써보시면은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담자 발음에서 예라고 읽었던 이 발음을 여기에서는 이제 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로 적어져 있지만 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 필체가 이 정자체와 또 이렇게 손을 쓰는 이 가는편을 쓰는 이 필체가 약간씩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필체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점이 이 점입니다. 이게 애기로 보여도 우리의 발음은 애기지만 여기에서 이제 실제 한자의 이 발음은 이 발음과 이제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그런 부분들, 만주문자의 그런 음가들을 이렇게 이제 이 알파벳 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평성으로 읽어라고 해서 평성 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필체의 이를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한자로는 이제 이와 또 이제 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음들이 우리의 발음으로는 이제 좀 뒤섞인 발음입니다만은 이제 이 알파벳 표기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으자는 이렇게 이 평성독, 평성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필체들을 또 보면서 한 번씩 또 써보고, 또 이렇게 또 이 구연에서 또 써보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글자가 또 조합이 되다 보니까 그 조합의 규칙들을 또 우리가 또 면밀하게 또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오가 되겠습니다. 오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를 잘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악으로 되어 있는 발음이지만 오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성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성으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자, 알파벳 표기로는 이렇게 우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말로 우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이제 대부분 오와 이렇게 또 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다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가가 우의 음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발음을 또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해서 그 한자를 또 이 문자를 써주지 않을 때는 또 이런 한자들은 이 음가를 가진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또 중요한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자의 이하로 책이 이제 위에 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자 밑으로는 이렇게 구평성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평성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로 이제 장음의 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장음의 우로 표기도 되고 또 V자로도 이렇게 표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우리의 발음으로 이제 우를 장음으로 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한창문감이나 동문위에서 주는 이제 그런 우리 애고를 나타내는 그 표기법에서 이렇게 우를 써주고 또 아래쪽에 또 우를 또 표기를 해주면서 이런 표기가만 이제 장음의 우의 표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우를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한자가 또 악이지만 여기 한자의 그 발음은 이렇게 이 장음의 이제 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